안녕하십니까. ITQ 엑셀 제1작업 조건부 서식과 제2작업 목표값 찾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조건부 서식 작업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했는데 복습을 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다 못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시간에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앞서 함수 학습을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 날 배웠던 내용이죠. 금요일 날 dsum 함수와 vlookup 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문제를 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 작업하신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우신 분은 꼭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학습 내용은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와 카운트 함수, 카운트 A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제2작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셨으면 저희 함께 학습을 한번 해볼까요? 함수 학습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에버리지 함수라고 해서 에버리지는 평균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함수. 자, 특정 범위, 인수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인수들은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문자나 뭐 특수 기호나 이런 게 아니겠죠? 논리 값이 아니라 인수는 숫자가 될 거예요. 셀 영역은 숫자들이 올 것이고 그 숫자들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입니다. 자, 형식을 구하면 에버리지 다음에 셀 영역이 나와요. 셀 영역이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B1부터 B열 1행부터 B열 5행까지의 셀을 선택하면 에버리지 함수를 통해서 그 함수 영역의 평균을 구해줍니다. 평균을 구해줍니다. 마찬가지로 C열 2행부터 F열 6행까지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면 그 영역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겠죠? 자, 함수 학습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직접 풀어볼까요? 자, 에버리지 함수예요. 평균을 구하는 함수죠? 자, 각각 김대한님, 이민국님, 홍길동님이 있습니다. 김대한님부터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평균 점수를 구해볼까요? 자, 에버리지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함수는 항상 등호 는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에버리지 직접 입력을 해보면 칸이 작아서 두 칸으로 나뉘네요. 여러분 보기 불편하시죠? 자, 칸을 이만큼의 칸들은 조금 줄이고 평균에 대한 칸을 좀 늘려서 보기 편하시게 바꿔볼게요. 자, 에버리지 함수 입력하시고 괄호를 넣어서 이제 인수가 들어가야겠죠?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한 김대한님의 점수를 구할 거니까 이렇게 드래그를 국어 점수부터 영어, 수학까지 드래그를 하셔서 손을 떼시면 자, 영역이 저절로 입력이 되었어요. 영역은 B열 2행부터 D열 2행까지 되어 있는데 그 영역이 이만큼이죠. 자, B열 2행 셀부터 영어, 수학 점수 셀까지 B열 2행부터 D열 2행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드래그 처리해 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죠? 자, 영역이 입력이 되었으면 내가 평균을 구할 부분에 대한 인수가 입력이 되었으면 괄호를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를 닫고 자, 엔터키 쳐주면 얼마가 나올까요? 평균 점수는 네, 80점. 김대한님의 평균 점수는 80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를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자, 이민국님의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해서 구해볼게요. 이민국님은 3행에 있네요. 자, B열 3행부터 D열 3행까지 영역이 되겠네요. 자, 에버리지 입력해 볼까요? 등호 입력하시고 에버리지 입력하시고 괄호 넣고 괄호 안에 인수로 범위가 들어간다고 했죠? 자, B열 3행부터 클릭해서 드래그 D열 3행까지 드래그 손 떼시면 자, 이만큼에 대한 영역이 입력이 되고 괄호를 닫고 인수 영역을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괄호를 닫고 엔터. 자, 평균 점수는 몇 점일까요? 엔터. 네. 이분은 이민국 님이시죠? 이민국 님의 평균 점수는 70, 75, 60점에 대한 평균 점수는 63점, 약 63점이 나오게 되네요. 자, 평균 구하는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홍길동님 평균 점수. 자, 등호, 에버리지, 가로 안에 셀 범위로 국어, 영어, 수학 점수 손 떼고 가로 안 닫고 영역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평균을 구할 영역이 입력이 되었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쳐볼까요? 자, 평균 점수 80점, 90점, 100점에 대한 평균 점수는 엔터 90점, 평균 점수는 90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각각 더 키울 수가 없네요. 화면을 더 크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각각 김대한님, 이민국님, 홍길동님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대한 평균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한번 입력된 함수, 에버리지 함수 확인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에버리지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함수명 입력하시고 괄호 안에 내가 평균을 구할 셀에 영역이 온다. 자, 이것이 평균 점수, 에버리지 함수 형식이고요. 에버리지 함수 어렵지 않죠? 자, 괄호 컨트롤 물결표 눌러서 함수가 입력된 부분 서식 확인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점수, 에버리지 함수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함수 형식이 이렇구나라고 익히시면 되고 자, 카운트와 카운트 A 함수 한번 공부해 볼까요? 카운트 함수는 지정된 셀의 영역, 그 영역 범위에서 숫자가 입력된 날짜를 포함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자, 지난 시간에 count if 공부할 때 count는 무슨 영단어라고 했었죠? 센다라는 count 할게요, 셀게요 라는 말이죠. count 한다는 센다는 영어 단어예요. 그래서 count 함수는 개수를 세는 겁니다. 무슨 개수?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카운트 함수. 자, 카운트 함수와 카운트 A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카운트 함수는 개수를 구한다. 무슨 개수? 셀의 개수. 그런데 그 셀은 숫자가 입력된 셀입니다. 숫자가 입력된 셀이에요. 카운트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시면 카운트 다음에
영역이 들어옵니다. 이 영역은 셀 범위는 숫자가 들어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영역은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구하는 카운트 함수입니다. 자, 사용 형식 한번 볼까요? 사용 예시. 자, 카운트 다음에 예시로 A1부터 A5까지의 셀이 들어가 있는데 A1부터 A5까지의 셀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마찬가지로 자, 예시를 들어서 BR 2행부터 HR 2행, HR 7행까지의 셀 범위 중에서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카운트 함수입니다. 카운트 함수. 자, 사용 예시 한번 볼까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김대한님부터 이민국님, 홍길동님에 대한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고, 자, 기타로 어떤 수학 숙제를 제출하게 되어 있나 봐요. 자, 숙제에 대해서 제출이 있고 미제출이 있네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전체적인 셀들에 대한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여라. 자,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는 어떤 함수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까? 센다. 개수를 센다 할 때 count라고 하죠. 자, count 함수를 사용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count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원래는 여기 이 부분에 함수식을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분께서 확인하기 어려우시니까 이 밑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입력을 위해서 등호 다음에 count 입력하시고 count 안에 이제 셀의 영역이 들어가야 되죠. 셀의 영역은 전체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자, AR 2행부터 김대한님부터 2열 4행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대한님 셀부터 이민국님, 홍길동님 셀 행까지 다 선택을 하시고 끝에는 제출 부분까지 다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셀의 영역은 셀의 영역은 A열 2행부터 2열 4행까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하는 함수명은 count예요. count는 숫자만 세주죠. 숫자만.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셀의 영역들 중에서 숫자만 입력되어 있는 셀은 지금 개수를 셀 수가 있네요. 자, 개수를 세보면 모두 몇 개인가요? 숫자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은 이렇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셀의 개수는 9가 나오겠네요. 9. 자, 엔터를 쳐볼까요? 괄호로 입력을 다 하고 이 셀의 개수를 구해보면 9가 나오네요. 9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으로 셀은 선택했지만 카운트 함수를 써서 숫자만 구하는 숫자의 셀만 숫자가 입력된 셀들만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85점부터 100점까지의 셀의 개수 9개죠? 그래서 9개가 도출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값은 9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원래는 9가 이 셀 영역, 셀 문제 서식을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게 서식이 이 칸에 다 입력되려면 지금 이 서식이 이 수식이 함수가 여기에 다 입력되려면 좁아서 보기 어려우실까봐 밑에다가 제가 칸을 다시 만들어서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은 문제 푸실 때 여기에다가 입력하셔서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unt 함수는 숫자가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한다.
셀의 개수는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게 되면 셀의 개수가 도출되게 된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count A 함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count A 함수 마찬가지로 count라는 함수에 A가 붙었어요. 자, A라는 문자가 붙어서 자, 지정된 셀 범위에서 공백을 제외한 모든 숫자, 문자, 논리값 등의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단 무엇을 제외하나요? 공백을 제외해요. 공백을 제외하고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함수, count A 함수입니다. 자, 형식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count A와 평균과 마찬가지로 count 함수, average 함수와 마찬가지로 영역이 들어가게 돼요. 셀에 영역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count A는 공백을 제외한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해줍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문제로 돌아가서 count A 함수, 자,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 어떤 함수를 써야 되나요? count A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count A 함수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타 영역에 출석이 들어가나 봐요. 자, 다른 빈 공간에 대해서는 출석이기 때문에 따로 표시를 안 한 것 같은데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결석이라고 명시를 해 놓았네요. 자, 전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구해 볼 거예요. 자, count A 입력하면 되겠죠?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count A 괄호 열고 자, 인수로서 뭐가 들어갔었나요? 영역이 들어갔죠. 자, 지정된 셀 범위에서 공백을 제외한 모든 문자, 숫자, 논리값 등의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count A 함수. 자, count A 함수를 통해서 자, B열 이행부터 국어 점수에서부터 김대한님 국어 점수부터 2열 4행까지 자, 기타 영역에 여기 홍길동님의 기타 영역 끝부분까지 셀의 범위를 설정해 주시면 셀은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가로를 닫아서 도출하기 전에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를 한번 여기는 영역이 작기 때문에 무엇이 나올지 한번 도출을 해볼까요? 저희 머릿속으로. 자,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러면 값이 7로 도출이 되겠네요. 그죠? count A는 공백을 제외한 그렇죠. 모든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니까 자, 가로를 닫고 엔터 쳐보면 네, 7이 나옵니다. 이 7은 여기 영역들 85, 75, 80, 90, 100, 결석 이 부분에 대한 7가지의 개수가 여기에 도출이 된 거예요. 그죠?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count A 해서 공백을 제외한 셀의 개수가 모두 몇 개인지 세어봤더니 7이 도출된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이 엑셀 파일은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문제를 구해보세요. 답을 구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count 함수에 대한 average, count A 함수에 대한 함수 학습은 종료하도록 하고 이제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자, 서식을 이용해서 특정한 셀에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요. 출력 형태를 먼저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처리가 된 부분 있죠? 이런 식으로 서식 처리를 하는 건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보시면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해서 다음의 서식 보시면 글꼴 파랑 굵게 처리를 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식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을 만족할 때 이 서식을 지정하여라 라고 해서 조건부 서식이라고 불러요. 자, 조건부 서식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희 홍길수님 파일 한번 가볼까요? 자, 홍길수님 작업하고 있었던 홍길수님 파일 맞습니까? 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여러분이 보기 편하시게 설정했던 부분은 색 없음으로 설정 처리를 할게요. 그런 다음 여기 작업했었던 내용들도 지우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필요 없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졌으니까 삭제하도록 하고 끝에 부분도 비고란에 대해서 이 서식의 수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칸을 늘렸는데 칸을 줄여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테두리의 너비를 제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이 출력 형태를 보고 참고해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이 출력 형태를 꼭 확인하시고 여러분께서 문제를 푸신다면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출력 형태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 지정된 문제 확인하시고 이 엑셀 파일 ITQ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저희 출력 형태 파일을 보면 여기 끝부분에 160%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화면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화면을 엑셀 파일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작잖아요. 칸이 작은데 왜냐하면 여기가 100%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160%로 키운 이유는 이 출력 형태 또는 우리가 풀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하시기 편하시라고 조금 화면을 넓힌 건데 여러분께서 ITQ 문제를 푸신다 하실 때는 굳이 여기를 160%로 늘리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작업하시는 환경에서 편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력 형태나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시된 문제에 따라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엑셀 프로그램 세팅하시는 것도 해주시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맞춰서 계속 하겠습니다. 대충 여기까지 맞추고 우리 서식 설정할게요.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자, 출력 형태 문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자, 7번 문제예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서 이만큼에 대해서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행에 대해서만 아래의
수식을 설정을 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을 드래그 해야겠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영역 어디가 될까요? 자, 홍길수님, 저희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로 돌아와서 조건부 서식이 지정될 영역 어디일까요? B열 5행부터예요. B열 5행부터 관리 코드 아래에 코드명부터 어디서 어디까지? J열 12행까지입니다. J열 12행.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관리 코드 B열 5행 셀부터 전체적으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역을 이렇게 자 J열이에요. 비고열 J열부터 아래에 12행 셀까지 J열 12행 셀까지 범위 설정을 드래그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드래그 설정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영역 설정을 먼저 드래그 하시고 홈 탭으로 갈게요. 홈 탭. 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이 있어요. 스타일 그룹. 자, 스타일 그룹 찾으셨어요?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찾으셨죠? 바로 있죠? 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 있습니다. 새 규칙 클릭할까요? 자, 새 규칙 클릭.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 클릭. 자, 새 규칙 클릭. 왜냐하면 적용할 범위가 모두 다 서식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행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새 규칙을 클릭하셔서 새 규칙 클릭. 자, 대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대화 상자 나타났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영역 이 칸을 클릭해 주세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영역 설정 이 부분을 영역을 선택해 주세요. 자, 선택하시고 선택하셨나요? 자, 다음 수식이 참인 값의 서식 지정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작업에 대해서는 자, 입력 칸에 저와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등호 다음에 자, 특수 기호로 달러 표시 넣고 달러 표시 넣고 GR 5행부터 4.6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GR 5행이 4.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인데 앞에 달러 기호가 붙었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달러 기호해서 앞에 A열 1행이라고 해볼까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달러 기호 앞에 A열 1행. 자, 이게 무슨 말이었죠? 우리 이거 배웠는데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기억나시나요? 자,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무슨 말이었죠? 자, A열과 1행, A열 1행이라는 셀이 있습니다. A열 1행이라는 셀에 대해서 자, 상대 참조는 뭐예요? 여기 앞에 고정된
값이 없어요. 고정을 하려면 달러 기호를 입력했었죠. 달러 기호를 써서 만약에 A열 앞에 달러 기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A열 1행에 A열 1행 셀에 A열 앞에만 이렇게 달러 기호가 있다라고 하면 이 A열이라는 A의 열을 고정시킨 거죠. 변하지 않도록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참조라고 했었어요? 절대 참조라고 했었어요. A열 앞에 달러 기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열에 대한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절대 참조라고 했었고, 또는 A열 1행이라는 셀에 이 1 앞에 달러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달러 기호가 들어가게 되면 이 달러는 무엇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가 열, 여기가 행이죠. A가 열이고 1은 행 부분이에요. 그러면 달러는 행에 대한 영역을 잡고 있는 거죠. 절대적인 값을 주고 있는 거죠. 1행이라는 부분은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적인 참조, 절대 참조로 행에 대한 절대 참조.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달러 다음에 G열 5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달러 다음에 G열 5행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형태는 혼합 참조입니다. 절대 참조와 혼합 참조가 각각 섞인 지금 G열 5행에 대한 부분은 절대 참조인데 5행 이 부분의 앞은 달러 기호가 없어서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예요. 상대적으로 변하는 상대 참조예요. 그래서 절대 참조와 상대 참조가 섞인 혼합 참조입니다. 지금 형태는 G열 5행 앞에 달러가 있는 G열 5행은 그래서 이 혼합 참조 G열 5행은 자 G열에 대해서 G라는 열 부분에 대해서는 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값이 바뀌지 않는다. 달러 기호를 써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고정값을 준 거고 행 부분, 5라는 행 부분에는 달러 기호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행에 대한 값은 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화도 괜찮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달러, 기호, G, O 지금 이 혼합 참조는 열에 대한 값은 변하는데 행에 대한 값은 변하는데 이 고정값 열에 대한 G, 열에 대한 고정값은 변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값이 4.6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의 서식을 적용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아직 서식 설정을 한 게 없어서 미리 보기로 볼 내용이 없네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서식 설정을 할 건데 서식의 조건부 조건이 문제를 보시면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행에 대해서 서식 설정을 하는 거니까 행에 대한 절대값 주었고 자 4.6 이상인 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셀을 구하는 거니까 높은 행을 구하는 거니까 서식 설정의 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갔어요. 자, 이 수식 내용 절대 참조, 혼합 참조, 상대 참조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달러 기호 써서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키보드에서 F4 키 입력해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키보드에 F4 키 셀의 영역을 F4 키를 눌러서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식 설정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카카오톡을 통해 말씀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꼴 서식을 클릭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서식 단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단추 한번 클릭하러 갈게요. 여기 입력 다 하셨죠? 여기 입력 다 하시고 서식 설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서식 설정 클릭. 그러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또 나타났어요. 셀 서식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또 나타났죠? 자, 여기에서 저희는 글꼴 탭에서 자, 문제에서는 굵게 파랑으로 하라고 하였으니까 글꼴 스타일에 가서 굵게 클릭하시고 글꼴 스타일에 가서 굵게 클릭하시고 자, 굵게 클릭. 색상에 가셔서 파랑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색상 파랑 클릭. 파랑 여기 있네요. 파랑 색상. 파랑 여기 있는 파랑 색상. 자, 굵게 파랑 선택하시면 조건부 서식 설정을 완료하신 겁니다. 자, 조건에 대하여 만족하면 이 서식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서 확인 클릭. 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굵게 파랑 적용이 될 거예요. 자,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클릭, 확인 클릭. 자, 그러면 블록 처리를 한 셀 영역에서 드래그해서 설정한 영역에서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서식 설정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블록 처리를 하였는데 선택한 셀들만 조건부 서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업데이트 만족도가 4.6 이상인 셀들에 대해서만 적용한 서식, 굵게 파랑이 적용이 된 거예요. 나머지는 4.6 이하이기 때문에 4.6이 안 되기 때문에 4.6 미만이기 때문에 이 파란 굵게가 처리가 안 됐고 조건부 서식 처리가 안 되었고 지금 4.6 이상인 셀들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 설정할 때 아까 서식 설정이 4.6 이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앞에 들어가는 값은 자, 행에 대한 처리니까 열은 고정이 돼야겠죠? 열은 고정을 할 거예요. G열에 대해서 고정을 할 건데 달러 기호를 써서 G열을 고정시켰고 행은 변해야 되죠. 행은 변해야 되니까 달러 기호를 쓰지 않고 그대로 G열 5행이 오게 되었습니다. 자, G열 5행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G열 5행. G열 5행은 4.4점이라고 나와 있는 아까 전체적으로 선택한 영역 안에 자, 업데이트 만족도의 첫 번째 셀이에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만족도 안에 4.4라는 점수 또는 4.3, 4.8 이 모든 셀들의 점수가 4.6 이상이면 서식 설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셀을 선택을 할 때 상대 참조, 절대 참조, 혼합 참조 확인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G열 5행인데 이 부분이 G열 5행 셀인데 행에 대해서는 변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5행만 할 수는 없잖아요. 5행만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머지 행들에 대해서도 다 나머지 행들 이렇게 생긴 가로셀들이 행이고 이렇게 생긴 셀들이 세로선의 열이죠. 그래서 G열은 잡고 있어야 되죠. 이 만족도 점수가 기준이니까 G열 5행에서 G열은 변하면 안 되니까 앞에 달러 기호로 절대 참조를 준 거고 뒤에 5행은 행에 대한 영역들은 변해서
4.4인지 4.3인지 4.8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행에 대한 부분은 달러 기호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달러 기호의 G열 오행 혼합 참조는 4.6 이상보다 4.6 이상이면 타랑 굵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조건부 서식에 대해 공부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부 서식 지나서 드디어 제2작업 목표값 찾기 및 필터 작업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ITQ 엑셀까지 푸실 수 있을 정도로 함수까지 공부를 마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려워 마시고 혹시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꼭 카카오톡으로 말씀 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함께 푸시기에 어렵지 않도록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맞히셨으면 컨트롤 S에서 저장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